이 김선달의 호 지금 봉이잖아요. 지금부터 김선달에게 봉이라는 호가 붙게 된 사연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김선달이 시장 구경을 하고 있을 때였죠. 꼬꼬닥 꼬꼬닥 꼬꼬꼬꼬꼬 닭을 파는 가게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김선달은 이 닭장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이 닭들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하죠. 근데 한 마리의 닭을 보고 김선달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때 말이요. 그 이유를 아주 잘 알고 있죠. 왜냐면 나니까. 내가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들려줄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내가 장에 갔어. 닭장 안에 다른 닭에 비해 유달리 크고 색이 휘황찬란한 놈이 있었거든. 그건 닭이 아니었어. 그래서 난 주인장한테 얘기했지. 주인장, 저것은 닭이 아니라 봉! 봉인 것 같소. 봉이. 자네 혹시 봉이 뭔지 알아? 봉? 봉이 말고 봉. 봉황. 오! 봉황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상상 속의 새? 정말 이 전설 속의 새는 봉황이야. 조선시대 궁궐이나 고대 유적지에 봉황의 장식이 발견된 정도로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는 새 중의 새지. 와, 근데 진짜 화려하다. 어때요? 좀 봉황과 닭의 모습이 닮았습니까? 아니 너무 다르죠. 다리 길이 자체가. 네, 다리가. 근데 어쨌건 이 김선달은 시장에 파는 동물이 이게 닭이 아니라 봉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주인은 김선달을 보면서 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네 이 사람. 옳다거나 큰 돈을 뜯어낼 생각으로 그렇소 봉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결국 김선달은요 닭값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을 치르고 봉을 삽니다. 김선달 왜 넘어갔죠? 쉽게 당하네요. 자, 성우 씨, 그다음에 김선달은 이 봉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저는 말이죠. 이 갓난 아이 안듯이 아주 소중하게 봉을 품에 안고 곧장 관하로 갔습니다. 나는 봉을 사또에게 바치기 위해 관하로 갔어요. 그리고 사또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인이 구하기 어려운 봉이라는 새를 얻어 이것을 날이께 올리려고 왔습니다. 이 김선달에게 이 봉을 건네받은 사또는 근데 그게 아무리 봐도 이게 봉이 아니라 이건 그냥 평범한 닭이란 말이죠. 사또는 뭐야 이 김선달이 지금 자신을 놀리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여봐라 저놈을 포박하고 벌기를 매우 쳐라. 자 그렇게 이 김선달은 매를 12대나 맞으며 엉엉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눈물 젖은 얼굴로 사또를 바라보며 이런 말을 하지요. 닭장수가 틀림없이 봉이라고 하기에 귀한 봉을 날이께 바치려고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김선달은 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김선달의 이야기를 다 들은 사또는 김선달이 교활한 장사꾼에게 속아 넘어갔구나 라고 하면서 당장 닭장수를 잡아오라 라고 불호령을 내립니다. 나졸들에게 포박당에 끌려온 닭장수는요 이렇게 받은 돈을 돌려주면서 김선달에게 싹싹 빌면서 사과를 하지요. 그런데 자 이때 김선달 상상도 못했던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네 이놈, 내가 봉을 샀는데 겨우 그 돈으로 봉을 샀겠느냐? 그 돈으로 봉을 샀겠느냐? 봉값을 돌려주시오. 내가 준 봉값을 그 귀하디 귀한 그 봉값을 돌려달란 말이오. 와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지금요? 사기치는 거네요. 닭장수가 돌려준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봉값으로 냈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김선달이 닭장수에게 훨씬 더 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속임수를 쓴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닭장수는 아무 말 못하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이 김선달의 말. 닭장수는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봉이 김선달은 또 뭘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양반아 봉값은 됐소이다. 어? 그러면 아까 내가 맞으면 12대 이 볼기장 이 아픈 거는 이 위자료는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것도 내놓으시게 아파 죽겠어 지금도. 와. 결국 닭장수는 부풀려진 닭값에 볼기 맞은 값까지 더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배상했던 겁니다. 닭장수와 사또를 속여 이득을 본 김선달의 이야기는 널리 퍼졌고요. 사람들은 이때부터 봉황 봉자를 써서 봉이라는 호를 붙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네요. 대체 김선달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런 일을 벌이고 다닐까요? 바로 김선달의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김선달. 선달? 선달. 선달은요, 이름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선달이라는 명칭은 대체 어떻게 붙게 된 걸까? 조선시대에 문과나 무과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선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김선달의 본명을 알 수는 없고요. 여러 문헌에서 그를 이제 김선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김선달이 양반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급제했다고 꼭 양반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봉이 김선달은 선달 중 한 사람으로 남을 골탕 먹이며 지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과거에 합격했는지 그 생생한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혹시 과거에도 필기 시험 말고 구술 시험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말로 보는 그렇지, 시험이요? 그렇지. 나는 글을 써서 합격해야 하는 실험이 아니라 구술 시험으로 과거에 패스했어. 아 진짜요? 그 시험 있는지 몰랐는데. 네. 그게 지금의 구술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강경이라고 합니다. 강경. 네, 강서나 뭐 송경이라고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 경전의 대의를 묻고 답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문과에서는 이제 사서오경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외워야 되는 거고요. 무과는 그것들 중에 일부 하고 병서를 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과 시험을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과 시험이 문과 시험에 비해서 절차도 좀 간단했고 그리고 합격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말을 되게 잘했으니까 사실. 그럼 내가 어느 날 뭐 또 나도 집에서 놀고 먹고만 할 게 아니라 과거에 합격해서 관직이나 나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곧장 짐을 싸가지고 내가 살던 평양을 떠나 한양으로 향했지. 사람들은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좋아했던 내가 과거를 치르러 간다고 하니까 아마 굉장히 우리 봉이처럼 웃었을 거야. 한번 웃어줘. 기분 나쁘네. 그리고 그 시험 당일 나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시험을 바로 합격했어. 와.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어허. 연기를 냈어. 당시 윤감이라고 불린 지금의 독감과 같은 병이 있었거든. 입을 통해서 전염되는 병이었었지. 애초에 나는 아픈 척 할 생각으로 보침 속에 책 대신 겨울옷을 잔뜩 챙겨왔거든. 그리고 시험 당일 시원한 모시옷을 입은 선비들 사이에 나 혼자 겨울옷을 입고 서 있으니 감독관이 왜 그러냐고 묻는 거야. 땀이 나니까 막. 그래서 내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윤감에 걸려서 합격. 이럴 때마다 입에서 바람도 나오지 침도 튀기지. 감독관은 병이 옮길까 봐 덜컥 겁을 먹더라고. 이후 감독관은 나를 저 끝에 가 있거라. 아니 더 멀리 이렇게 앉게 했어. 그 정도 거리면 내 소리가 들리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앞뒤 맥락이 맞진 않지만 선선삼경계라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읊조렸단 말이야. 그랬더니 잠시 후에 감독관이 급제라고 외쳤어. 교수님, 김선달이 이렇게 구술로 합격했다는 게 사실이에요?
김선달의 이제 본명을 알면 과거 방목이 있거든요. 합격자 명단. 문과 방목이나 무과 방목을 보고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본명을 모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됩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김선달의 재치가 제도도 속일 만큼 대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질문이 들거든요. 그럼 김선달은 관직 생활을 했을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는데 아마 그러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에 급제자는 많아지고 관직 수는 많이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주고 관직을 매매하곤 했었는데요. 아 그러면 잠깐만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 관직 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평생을 선달로 그냥 끝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있었던 거죠. 거네. 그러면 급제하고 나서 네. 관직이 없으면 그래도 네. 나라에서 뭐가 나와요? 급여?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네, 뭘로 먹고? 그냥 명예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당시 이 김선달처럼 사람들을 속이며 자신의 입속을 챙긴 인물이 한둘이 아닙니다. 평양의 김선달, 영덕의 방학중, 경주의 정만서, 김제의 정평구, 제주도의 변인태. 이 영덕의 방학중은요, 권력자의 횡포에 보복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속임수를 쓰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자, 이 경주의 정만서, 말장난으로 이 무전 취식을 일삼는 인물이었습니다. 김제의 정평구는 철새인 이 물오리를 팔아먹은 사기꾼입니다. 제주의 변인태, 성격이 고약한 사또가 명령을 내리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상사를 조롱하기로 유명한 군졸입니다. 사람들은 김선달과 같은 이런 인물들을 이것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 건 통달할 달, 건달. 진짜요? 네. 여러분들 건달하면 어떤 힘이 떠오르세요? 전날하면 뭐 여기서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약간 문신 막 이런 그렇죠. 거. 그러니까 네. 지금은 뭐 건달하면 굉장히 불량하고 집단적으로 폭력을 쓰는 그런 나쁜 이미지로 각인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건달이라는 그 말의 어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건달은 건달바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불교에는요, 팔부중이라고 하는 불교의 법을 수호하는 8명의 신이 있어요. 건달바는 팔부중 중 음악을 담당하는 신입니다. 건달이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이네 신 그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가 우리나라에 널리 전파될 때 그 의미가 왜곡이 되면서 음악을 담당하는 신이 우리나라에서는 온갖 속임수로 무의도식하는 자와 같은 범주로 인식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김선달을 비롯해 지도에 표시된 인물들은요, 직업 없이 허풍과 속임수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건달형 인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인물들을 트릭스터라고 부릅니다. 트릭스터요? 네. 사기꾼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보통 이제 사기꾼들을 보면 수법이 이거구나, 속지 말아야지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걸로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트릭스터들은 그 이상의 어떤 사회적인 의미들을 좀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김선달 같은 이런 주인공들은 전통적인 삶의 방식에 좀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거를 보는 거하고 장사를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나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하게 하는 부분이 있죠. 저는 사람을 속이는 그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던지는 이런 질문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김선달과 같은 인물들은요, 기존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그 개인적 욕망을 굉장히 기발하고 해악적 방법으로 좀 충족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각박한 세상 속에서 매력적인 반향처럼 느껴지진 않았을까요? 자, 그리고요. 김선달의 속임수 일화중 김선달의 그 꾀가 돋보이는 일화 하나를 제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음력 11월과 12월 사이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김선달은 이 언 몸을 녹일 겸 동네 팥죽 파는 가게에 들릅니다. 김선달은 팥죽을 주문하죠. 근데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울상을 지으면서 안 됩니다 라고 거절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동지에는 팥죽 챙겨 먹잖아요. 그래서 대목을 앞두고 팥죽을 많이 만들었나 봐요. 근데 지금처럼 냉장고 있다 없다? 없다. 없잖아요. 없으니까 팥죽이 금방 쉬어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이 아주머니의 사연을 들은 김선달 이런 말을 합니다. 염려 마십시오. 내가 이 쉰 팥죽을 싹 다 팔아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신팥죽을 어떻게 팔죠? 자, 말을 마친 김선달은 진짜. 가게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딱 봐도 평양 출신이 아닌 시골 사람들로 보이는 무리가 가게로 들어갑니다. 가게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김선달은요. 저기 아주머니 여기 팥죽 한 그릇 주세요. 근데 식초 듬뿍 타서 아주 시큼하게 만들어 주세요. 봉이 김선달의 이 괴상한 주문. 뭐야? 근데 잠시 후 팥죽 완판됩니다. 식초에 톡 쏘는 맛이 쉰맛과 비슷해서 긴가민가해지거든. 그래서 식초를 뿌린 팥죽이 평양의 요즘 트렌드인 것처럼 연기를 한 거야. 트렌드. 가게에 들어가서 시골 사람들과 아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식초 탄 팥죽을 주문을 했지. 그러자 옆에 있는 손님들이 아니 왜 뿌리는 거예요? 라고 묻는 거야. 그래서 내가 팥죽엔 식초를 뿌려야 맛이 일품이라고 홍보를 했어. 그리고 여기서 회심의 한마디를 내가 딱 해. 아이고. 저 보안이 시골에서 오신 듯한데 거기서는 식초를 친 팥죽 없구나. 자존심 상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골 사람이야. 그러면 요때 요 김선달이 요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도 식초 넣어요. 우리도 넣는데. 맛있어요. 우리가 더 많이 넣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늘 그랬다는 듯이 식초 타서 한 그릇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게 촌스럽다는 말을 듣기 싫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팥죽을 먹어봤는데 이게 쉰 맛이 분명히 맞는데 아닌가 하면서 팥죽을 꼭 참고 먹으면서 그릇을 다 피워낸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김선달이 보란 듯이 팥죽에 식초까지 넣은 값이라고 하면서 원래 팥죽값보다 더 많은 돈을 주인장한테 딱 지불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손님들이 이거 본 거지. 그래서 김선달처럼 똑같이 돈을 더 내고 나간 거예요. 와. 이렇게 되면서 김선달은 쉰 팥죽 완판남에 등극하신 겁니다. 대단하다. 교수님, 그 사람들이 김선달의 말에 왜 이렇게 쉽게 속는 거죠? 저는 속을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8세기의 평양은 서울과 개성의 뒤를 이어서 상업도시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평양에 오면 새로운 문물을 많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심리를 이용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도와드린다고 해놓고 그 신 팥죽을 진짜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착한 사기꾼이네요. 그럼. 근데 쉰팥죽 얘기하니까 내가 또 재밌는 얘기 한 말 해줄게. 네. 내가 한양에 놀러 갔을 때 종로 거리를 걸으면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랫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근처에 당장 볼일 볼만한 것이 마땅치 않은 거야. 아이고야. 아휴, 어떡해. 그래서 일단 종로 뒷골목을 무작정 뛰기 시작했어.
머리에서 식은땀까지 줄줄줄줄줄줄줄줄줄 나기 시작하고 그런데 그때 대문간에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어떤 하인과 눈이 딱 하고 마주쳤다. 쑥! 이보시게 내 사정 한번 봐주시오. 지금 까딱하면 나오게 생겼소. 그러자 하인이 아니 뭐가 나온단 말이오 하고 이 멍충이같이 되묻는 것이다. 아이고 저런. 한시가 급해도 나는 답답해서 체면을 버리고 당장 볼 일이 급하니 변소 한번 쓰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 아니 근데 이놈의 하인이 한양은 함부로 변소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돈을 달라는 거야. 감히 김선달한테. 내가 급한 나머지 내 손에 쥐고 있는 엽전 3냥을 얼굴에 던지면서 변소로 달려들어갔어. 그리고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볼 일은 끝났지. 아이고 다행이다. 그런데 앉아서 곰곰이 이리 곰곰 생각을 그렇지 해보니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하인이 너무 괘씸한 거야. 주인이 비운 사이에 나를 상대로 돈을 뜯어낸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 갈치야. 그래서 내가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나는 그 집 주인이 올 때까지 변소에서 버티고 버텼어. 물론 똥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났지. 하지만 꾹 참았지. 그러자 하인은 초조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럴 때마다 나는 볼 일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어허이. 아직도 계속 ING네 라고 얘기한 거야.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문 밖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어허.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어허. 혼날까 봐 겁먹은 하인은 결국 나한테 단량을 주겠다면서 제발 한번 나와주십시오. 나와주십시오. 이렇게 빌더라고. 천재다. 애절한 하인의 요청으로 느긋하게 냄새를 풍기며 나왔지. 그리고 당연히 돈은 야무지게 챙겨서 내 집으로 갔던 하인 뭐 별일 아니야. 꾀쟁이 김선달의 명성은요 이제 평양을 넘어 조선 팔도 전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는 김선달의 집으로 의미심장한 미소를 띤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